그것마저 알려주마. 네. 한 달 가까이, 예. 뭐랄까요. 우리가 이제 미니로 잠시 한 5, 6분 나왔다가 낑긴 코너라고 하죠. 예. 아, 그랬나요? 이렇게 그런 측을 받다가 오늘 좀 시간이 있습니다. 자, 네. 오늘 좀 자세히 얘기해 볼까요? 우선. 저 소개해 주세요. 그렇군요. 리얼미터의 권순정 조사분석실장입니다. 네, 나오셨습니다. 자, 지난주 저희가 안 하지 않았습니까? 했나요? 지난주 본 것 같은데. 일주일에 네. 두 번 얼굴을 본 것 같은데. 그래요. 지난주에. 네, 그렇군요. 저한테 자, 관심이 없군요. 네, 관심 있을 리는 없고요. 대통령 지지율이 한 2, 3주 오르다가 최근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크게 퍼포먼스를 했잖아요. 네네. 이런 퍼포먼스는 다른 지역은 몰라도 대구 경북에서는 영향이 좀 있는데, 그죠? 네네. 실제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유, 쪽집 게임입니다. 일단 한 줄로 요약을 하면 예. 문 대통령이 지난 2주 동안 상승했는데 상승세 끊기고 소폭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하락했고요. 예.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소폭이지만 상승했습니다. 네, 한국당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버린다라는 이미지. 네네네. 이 빠진 지지율을 국민과 바른에 약간씩 가져갔다. 네. 거군요. 분석을 해보면 네. 희한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 정치보복 재판전 발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과거 박 전 대통령 콘크리트 지지층 하면 영남권과 5, 60대 보수층 이렇게 했는데 네. 문 대통령의 지지층과 민주당 지지층, 이들 지지층, PK, TK 60대 이상 보수층에서 일제 이탈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TK 60대 보수층 중에 문 대통령에 걸쳐있던 지지층이 빠졌다. 예, 네. 맞습니다. 예, 헌재 소장 임명 논란이라든지 예. 신고리 논란 이 부분도 있었지만 네. 가장 주요한 영향은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 정치보복 발언 여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그 콘크리트 지지층이 민주당으로부터 이탈을 했는데 이 이탈 지지층을 상당수를 흡수를 못했고요. 네. 반면 반사이익으로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이들 그 콘크리트 지지층 일부를 흡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 보복을 당하고 있다는 퍼포먼스를 지난 주말부터 크게 했잖아요, 아주. 그렇습니다. 지난주 초입니까? 네. 크게 했죠. 예. 일종의 성명도 내고. 근데 이게 종편을 중심으로 굉장히 큰 뉴스였거든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큰 뉴스였고 또 지금 뭐 국제 변호사를 통해서 여론조를 한다고 하고 그것도 큰 뉴스고 CNN에 물론 CNN 본방송엔 보도 안 됐어요. 자꾸 CNN이라고 그러는데 인터넷에 올라간 겁니다. 올라간 건데 이렇게 크게 보도가 되고 종편에서도 하루 종일 떠들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PK, TK 60대 이상 보수층 종편의 주소층이죠. 예, 영향을 받았어요? 예, 전통적인 구여권 지지층들이 야권으로 이탈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전통적인 야권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자유한국당인데 상당수를 이탈한 지지층들을 흡수를 못했다는 것이 이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런 퍼포먼스 때문에 움직인 지지층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한다고 하는 맞습니다. 예, 예. 홍준표 대표가 출당을 강력하게 시사를 했고 일로 갈 리가 없죠. 네네. 그러니까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에 움직인 지지층이라는 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여기서. 맞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한국당은 좀 빠졌고. 네네. 네. 정작 지지율은 말씀 안 드렸는데요. 네. 예. 문 대통령 지지율은 67.9%로 0.6%포인트 소폭을 하겠고요. 근데 이렇게 크게 떠드는데 예. 사실 그래봐야 0.6%예요. 맞습니다. 0.6%입니다. 그리고 지금 핵심 지지층인 19대 대선에서 문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각각 94%, 97% 이상이 지지를 하고 있고요. 완전히 뭐 그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래. 예. 청와대에서 연락 오고 있네요. 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은 뭐 고스란히 그대로 있는데 네네. PK 보수층 그리고 60대 이상에서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기대를 갖고 있는 분들 중에 네네. 박근혜 전 대통령 이렇게 취급하면 안 되지 하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0.6% 정도 빠져나갔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봐야 0.6%입니다. 네. 이게 저는 사실 여론조사 기관에서 굉장히 곤란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당 지지율 예를 들어서 뭐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한국당, 민주당 마찬가지인데요. 네네.
하락했습니다. 상승했습니다. 대부분 0. 몇 프로, 1.1% 뭐 이런 다 오차범위 안에 있는 거거든요. 예, 물론 뭐 일부 여론조사 기관은 한꺼번에 한 주에 5%포인트 떨어지고 8%포인트 오르곤 하지만 예. 저희 리얼미터 기준으로서는 그 등락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요. 사실 조금 곤혹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0.6% 변했으면 안 변했다고 해요. 그냥. 예, 그래서 이번처럼 왜 변했는지 분석에 집중하게 되는데 네. 분석에 집중하면 하면 할수록 그 내용이 대중이 이해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네. 또 그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한테 물어보니까 왜 빠졌냐, 왜 올라가느냐. 예. 여론조사 기관도 잘 몰라요. 큰 폭이면 금방금방 찾아낼 수 있는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맨날 하는 이야기가 그게 그겁니다. 맨날 비슷비슷한. 저희들 그죠? 잘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난 체해서. 죄송할 것까지는 없는데. 근데 이제 이게 큰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보면 한 0. 몇 프로 좀 움직였고. 네. 그러니까 소폭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 조사 발표가 주중 집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일 모레도 있기 때문에 좀 변동의 여지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갤럽하고의 차이인 것 같아요. 갤럽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예. 발표하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그 갤럽은 희한하게 그 리얼미터보다 그 정부 여당 혹은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더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한 5% 정도씩, 그죠? 그렇습니다. 5% 네. 어떨 때는 8%, 9%까지 차이가 납니다. 네. 여하간 리얼미터 기준으로 0.6% 빠졌습니다. 박근혜 네. 전 대통령의 네. 정치보복 발언 또는 국제적인 여론 작업, 네. CNN 등등으로 0.6% 빠졌고요. 다른 정당은 정당 지지도를 한번 살펴보면요. 네. 민주당 역시 49.1%로 1.5%포인트 빠졌고요. 한국당도 강세를 유지를 했었는데 18.3%로 0.6%포인트 빠졌습니다. 반면 지난주에 공이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상당히 많이 빠졌죠. 그렇죠. 국민의당은 반등했습니다. 6.3%이고요. 바른정당도 역시 6.2%로 반등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 역시 헌재소동 임병 논란이 대통령과 다르게 조금 더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보는데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국당은 사실상 아까 이제 권오중 공장장께서 이제 지적을 하셨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을 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홍 대표 같은 경우 강력 시사를 하고 있고 이 상황에서 민주당을 이탈한 박근혜 대통령 콩쿠르 지지층이 결집을 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당, 바른정당 이것이 뭐 각각의 주동적인 요인에 의해서 상승했다기보다는 자유한국당이 흡수하지 못한 지지층들을 반사이익으로 흡수한 것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특히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당내 일부에서 바른정당과 연대 통합을 제기를 하고 있죠. 이것이 제기가 된 시점이 국민의당 당 정책연구에서 어제죠. 네. 통합과 관련된 조사 결과를 내부 조사를 예. 비밀리 했는데 네. 그게 조선일보를 통해서 보도가 공개적으로 됐죠. 공표가 됐습니다. 근데 좋겠죠. 예.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언론에서 지금 놓치고 있는데 사실상 이 조사는 위법한 조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제108조 12항 1호에 따르면은 예.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벌금 받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벌금을 받을 수도 여론조사 있고 기관은 벌금 벌금 받을 수도 징계를 있고 받죠. 예. 징계를 받아서 심하면은 정치선거 여론조사를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좀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당 정책연구소를 정당으로 볼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정당이라고 한다면은 상당준비위원회의 정당법 제38조에 따른 정책연구소를 포함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제 국민의당 당 정책연구에서 근데 왜 그 얘기를 아무도 안 하죠?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이것이 108조 법을 위반한 공표이고 그래서 국민의당과 조사를 한 조사기관이 법적으로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중앙선관위 다른 일부 언론들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잠잠하고 있습니다. 문제삼을 지적 포인트다. 예, 네. 그 자체가. 현안조사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죠. 예. 예, 현안조사. 현안조사에 이게 더 큰 코너인데. 예, 지금 신고리 원전 이제 내일이면. 네. 내일이면 결과 발표가 나올 거예요. 내일이면은 공론화위원회에서
찬반의 숫자라든지 권고안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 맞춰서 원전 5, 6호기를 건설을 중단할 거냐 재개할 거냐의 여론조사입니다. 예, 했는데 자체적으로 한번 해봤어요. 너무 전율이 느껴질 정도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건설 중단이 예. 43.8%가 나왔습니다. 예. 근데 반면 건설 재개가 43.2%가 나왔어요. 뭐냐면 잘모름이 13%인데 초박빙이라고 초박빙. 0.6% 초박빙입니다. 예. 그리고 공론조사 이제 마지막 4차 이제 공론조사위원회에서 하는 4차 내일 발표되는 것이 유보층 그리고 잘모름을 빼는 유보층을 빼서 지금 조사를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 그것을 빼고 이제 중단과 재개를 100%로 보고 환산을 하면 각각 50.3대 49.7로 예. 정말로 초박빙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근데 네. 이제 그때 그 위원장도 걱정하기를 이게 그 오차범위 내에 있을 때 네네. 반대쪽이 설득되겠는가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예. 근데 저희가 미리 한번 먼저 해봤는데 여기서도 초박빙이다. 예, 조사 결과, 사회조사 결과로만으로는 결정을 하기가 좀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자, 조사기에 말씀하시고 퇴장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 대통령 정당 조사는 TBS 의뢰로 전국 10개서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무선 80%, 유선 20%, 전화 면접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실시했고 최종 응답자는 1,547명입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 응답률은 5.2%입니다. 신고리 원전 조사는 TBS 뉴스공장 의뢰로 18일 어제 하루 동안 실시했고 최종 응답자는 526명, 표본 오차는 4.3%포인트, 조사 방법과 무유선 비율은 전부 대통령 정당 지지조사와 동일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일제 이탈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TK 60대 보수층 중에 문 대통령에 걸쳐 있던 지층이 빠졌다. 예, 네. 맞습니다. 예, 헌재 소장 임명 논란이라든지 예. 신고리 논란 이 부분도 있었지만 네. 가장 주요한 영향은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 정치보복 발언 여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그 콘크리트 지지층이 민주당으로부터 이탈을 했는데 이 이탈 지지층을 상당수를 흡수를 못했고요. 네. 반면 반사이익으로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이들 그 콘크리트 지지층 일부를 흡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 보복을 당하고 있다는 퍼포먼스를 지난 주말부터 크게 했잖아요, 아주. 그렇습니다. 지난주 초입니까? 네. 크게 했죠. 예. 일종의 성명도 내고. 근데 이게 종편을 중심으로 굉장히 큰 뉴스였거든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네. 큰 뉴스였고 또 지금 그것마저 알려주마. 네. 한 달 가까이, 예. 뭐랄까요. 우리가 이제 미니로 잠시 한 5, 6분 나왔다가 낑긴 코너라고 하죠. 예. 아, 그랬나요? 이렇게 그런 측을 받다가 오늘 좀 시간이 있습니다. 자, 네. 오늘 좀 자세히 얘기해 볼까요? 우선. 저 소개해 주세요. 그렇군요. 리얼미터의 권순정 조사분석실장입니다. 네, 나오셨습니다. 자, 지난주 저희가 안 하지 않았습니까? 했나요? 지난주 본 것 같은데 일주일에 네. 두 번 얼굴을 본 것 같은데. 그래요. 지난주에. 네, 그렇군요. 저한테 자, 관심이 없군요. 네, 관심 있을 리는 없고요. 대통령 지지율이 한 2, 3조 오르다가 최근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크게 퍼포먼스 국제 변호사를 통해서 여론조를 한다고 하고 그것도 네네. 큰 뉴스고 CNN에 물론 CNN 본방송엔 보도 안 됐어요. 자꾸 CNN이라고 그러는데 인터넷에 올라간 겁니다. 올라간 건데 이렇게 크게 보도가 되고 종편에서도 하루 종일 떠들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PK, TK 60대 이상 보수층 종편의 주소율층이죠. 예, 영향을 받았어요? 예, 전통적인 구여권 지지층들이 그 야권으로 네. 이탈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전통적인 야권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자유한국당인데 상당수를 이탈한 지지층들을 흡수를 못했다는 것이 이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런 퍼포먼스 때문에 움직인 지지층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한다고 맞습니다. 했잖아요. 네, 이런 퍼포먼스는 다른 지역은 몰라도 대구 경북에서는 영향이 좀 있는데 그죠? 네네. 실제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유 쪽집 게임이다.
일단 한 줄로 요약을 하면 예. 문 대통령이 지난 2주 동안 상승했는데 상승세 끊기고 소폭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하락했고요. 네.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소폭이지만 상승했습니다. 네, 한국당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버린다라는 이미지. 네네네. 이 빠진 지지율을 국민과 반응이 약간씩 가져갔다. 네. 거군요. 분석을 해보면 네. 희한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 정치보복 재판전 발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과거 박 전 대통령 콘크리트 지지층 하면 영남권과 5, 60대 보수층 이렇게 했는데 네. 문 대통령의 지지층과 민주당 지지층, 이들 지지층, PK, TK 60대 이상 보수층이다. 일로 홍준표 갈리가. 대표가 출당을 강력하게 시사를 했고. 일로 갈 리가 없죠. 네네. 그러니까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에 움직인 지지층이라는 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여기서. 맞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한국당은 좀 빠졌고. 네네. 네. 정작 지지율은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네. 예. 문 대통령 지지율은 67.9%로 0.6%포인트 소폭 아니, 하락했고요. 근데 이렇게 크게 떠드는데 예. 사실 그래봐야 0.6%예요. 맞습니다. 0.6%입니다. 그리고 지금 핵심 지지층인 19대 대선에서 문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각각 94%, 97% 이상이 지지를 하고 있고요. 완전히 뭐 그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래. 예. 청와대에서 연락 오겠네요. 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은 뭐 고스란히 그대로 있는데 네네. PK 보수층 그리고